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시험 기간. 자, 그래서 저번에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 맞죠? 그래서 그거 뭐고 구름 발생 과정 공기 상승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구름이 만들어진 경우하고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2단은 시험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뭐냐? 74페이지네요. 74페이지. 페이지 74. 마지막 03번 지표에 내리는 강수네요. 지표에 내리는 강수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가 뭐다? 저 강수 과정이니까 모형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하죠 뭐. 두 가지 나오니까 강수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수 과정을 비교하며 탐구하자 할까? 강수 과정을 밖에 공사해서 시끄럽네요. 강수 과정을 비교하자. 그냥 비교하자라고 하자. 자, 비교하자.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구름 들어갈 건데, 구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구름 형태가 있는데요. 요거는 따로 빼기가 그렇고 뒤에 가서 어차피 전선할 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거 구름 모양은 참고로 하고 오늘 들어갈 거 들어가 봅시다. 구름 모양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 이상하나 이거? 또 옆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주면 좋아요. 요 왼쪽 거 요걸 좀 세로형처럼 생긴 거 맞죠? 얘를 무슨 형 구름이나 하면 자 저구형 구름이고요. 세로형. 그리고 얘 옆으로 쭉 퍼져 있는 거 얘를 청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얘 상승 기류가 생길 때 둘 다 구름 만들어진다 했고 얘는 상승 기류가 이렇게 강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 청운형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좀 약할 때 만들어지겠죠. 뭐 요 정도 비교해 주면 되겠고. 구름이 두꺼워요. 빗방울이 굵다는 얘기죠. 얘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구름이 얇죠. 빗방울이 얇아요. 이슬비죠. 이슬비. 그리고 구름이 좁으니까 구름이 빨리 다 지나가 버려요. 길게 온다, 짧게 온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소나기라고 그러죠. 반면 청운형은 구름이 넓어요. 구름이 지나가는데 한참 걸려요. 우리가 밑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긴 이슬비 또는 오랜 이슬비라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참고로 금방 끝냈고요. 오늘 할 건 이거 아니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강수 과정 비교해야 되는데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개 있어요. 빙정사라고 병합선인데 이걸 비교하자라고 했으니까 비교하면서 탐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있나? 저 한 칸에 다 할 수 있을라나? 옆으로 써볼까요? 그래 옆으로 쓰자. 빙정설. 그리고 두 개 비교할 거는 두 번째는 병합설이 있습니다. 병합설. 비교하면서 하자 했으니까 옆에 씁시다. 빙정설, 병합설인데 간단하게 설명부터 하면 빙정설은 찬비입니다. 찬비. 그 다음에 병합설은 어떤 비가 내리냐면 이 과정 다 탐구할 거예요. 따뜻한 비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지역은 보면 얘는 차분 쪽이니까 한대 지역 또는 온대 지역. 온대 지역 우리나라죠. 한국이죠. 한국에서 내리고요. 근데 병합설에서는 따뜻한 비는 열대 지역. 위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딥니까? 저위도. 차분 비는 고위도나 중위도에 내리죠. 선생님 우리나라는 따뜻할 온자잖아요. 지상은 따뜻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구름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면 추워집니다. 차와지죠. 그래서 온대 지방이지만 찬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요거 과정은 이제 탐구를 해볼 건데 왜 그런지 일단 구름 모양을 그려야 되겠네요. 이 구름을 어찌 그리지?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제 빙정설 구름 이렇게 그리면 될라? 뭉게 아이고 구름이 어이구 크다. 구름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구름. 그 다음에 열대지방에 내리는 구름도 뭐 비슷한 형태로 그려봅시다. 구름 모양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뭐 똑같이 그리려 했는데 똑같이 안 그려지네.
이게 구름 모양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온도 분포선을 그어 보면 만약에 여긴 좀 차번 지역이니까 여기를 이제 구름이 임의로 나눴어요. 임의로 나눈 겁니다. 여기가 올라갈수록 온도 낮아지는데 0도씨다. 그러면 여 위에는 0도씨보다 훨씬 낮겠죠? 교과서 보니까 마이너스 40도 돼 있네요. 엄청 차가워요 여기는. 근데 이 빙정설 말고 병합설 쪽에는 어떠냐? 구름이 만약에 여기가 뭐 한 30도나 20도, 교과서 몇 도로 돼 있지? 20도씩 돼 있네. 그럼 온도가 훨씬 높고 요 올라갈수록 온도 낮아지지만 거의 영하 0도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뭐 플러스 10도 써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오른쪽에 병합설에 의한 구름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병합설 보면 따뜻하죠. 구름이 있는데 왜 비가 안 오냐? 구름이 많은데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구름은 분명히 작은 물방울이라고 했어요. 물방울인데 왜 안 떨어지냐? 아니면 얼음 조각인데 왜 안 떨어지냐? 너무 작으니까 떨어지려는 힘, 중력보다도 떠받치려는 부력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커져가지고 중력이 커져야 떨어지지 그 작은 알갱이로서는 떨어지지 못하고 구름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커지는 과정을 탐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빗방울이든 그 얼음 조각이든 간에. 그럼 여기는 구름 속을 그려보면 아이고 시끄러워라 맞지? 작은 물방울들이 공존해 있어요. 맞죠? 여기 영상이니까 다 물방울입니다. 여기도 거의 물방울인데 뭐 혹가다 뭐 얼음 조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차번대니까. 근데 여기는 달라요. 왼쪽 편은. 여기는 0다수 이상이니까 전부 다 물방울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영하 40도 밑에는 전부 다 얼음 조각이죠. 지금 삼각형을 제가 얼음 조각으로 얘기했어요. 얼음 조각. 그럼 0도에서 40도는 어떠냐? 물방울도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도 안 얼죠. 얼음 조각도 있어요. 얼어 있는 것도. 공존합니다. 두 개가 섞여가지고. 얼음 조각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빙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빙정설이고요. 빙정, 어려운 말로 얼음 알갱이. 빙정이란 말이 어려우면 얼음이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커져가지고 내리는지를 이제 탐구를 해볼 건데요. 요거 보세요. 병합설이 쉬우니까 병합설부터 봅시다. 이 작은 물방울들은 거의 운동하죠. 지금 뭐 중력보다 뭐 부력이든 뭐 있으니까는 뭐 지 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막. 어느 방향성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한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물방울들 부딪히면 두 개가 깨지나요? 아니면 합체되나요? 네, 그렇죠. 합체되죠. 만약 여기 와서 부딪힌다. 그럼 합체되면서 커져버려요. 그리고 또 와서 부딪힌다. 그럼 또 커지겠죠. 물방울들끼리 합체되면 커집니다. 맞죠? 그리고 커져가지고 만약에 또 한 번 더 붙이도 더 커지겠죠. 이렇게 커졌다 물방울이. 그러면 띄우려는 부력보다 떨어지려는 중력이 크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비가 되죠. 비. 그리고 내려올수록 점점 지상으로 오면서 따뜻해지죠. 이 비의 온도가 올라가죠. 무슨 비로 바뀐다? 따뜻한 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병합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전공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충돌 병합설이래요. 그냥 병합설 해도 되고. 충돌 병합설은 뭐냐? 두 개가 충돌해가지고 합쳐져가 무거워져가 떨어지고 내려올수록 따뜻해지니까 비온도도 높아진 거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합쳐져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 병합설은 조금, 빙정설은 조금 더 어려워요.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이 물방울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빠져나와요. 수증기들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이 빠져나온 게 얼음 조각에 들러붙으면서 얼음 조각이 성장합니다. 얼음 조각이 커져요. 이렇게. 뭐 다른 물방울들도 한 모여서도 더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방울들은 점점 작아지겠죠. 물방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물방울에서 수증기들이 빠져나와서 물 분자들이 얼음 조각에 들러붙으면서 이렇게 얼음 조각이 커집니다. 얼음 조각이. 그래가지고 얼음 조각이 아주 커졌어요. 만약에 커졌다. 뭐 더 크게 그려볼까요? 얼음 조각이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띄우려는 띄우려는 부력보다 중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눈입니다. 우박이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눈입니다. 눈으로 떨어지게 되고 내려올수록 따뜻하니까 이 눈이 녹아요. 차가운 얼음 성분에 눈이 녹습니다. 그러면 얘는 비가 산비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웨스너입니다.
병합설은 충돌해가지고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내리고, 빙정설은 물방울 표면에서 빠져나간 물 분자들이 얼음 조각에 달라붙으면서 얼음 조각이 커져서 눈으로 내리고 그 눈이 녹아서 찬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태 변화 이름 쓸 수 있어요. 물방울은 빠져나오면서 작아지죠. 물방울, 액체에서 기체가 나와요. 어떤 상태 변화를 거치냐? 1학년 때 배웠죠. 기화입니다. 기화를 통해서 물방울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얼음 조각에 바로 고체로 붙어요. 기체가 바로 고체되는 건 뭡니까? 승화죠. 승화 과정을 거치면서 뭡니까? 얼음 조각이 커져서 눈으로 내리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여기 보면 좀 특이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생기는데 구름 중간 부분 맞죠? 물방울에서 빠져나와서 얼음 조각으로 물 분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얼음 조각에서 물 분자들이 빠져나와서 얼음 조각이 빠져나와서 물에 붙으면 되나 안 되나? 이거 붙으면 그러면 물방울이 커져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할 친구들은 알아두면 좋겠어요. 맞죠? 어디다 그려볼까? 어디다 그려볼까? 여기다 그려보자, 그러면. 요 지금 빙정설 왜 물방울에서 빠져나가서 얼음 조각에 붙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배웠던 부분이 약간 포함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여러분 했던 온도, 단위 안 쓰기입니다. 이 포화 수증기량. 줄여서 그냥 포수로 할까요? 그람 퍼 킬로그램.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라고 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두 가닥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몇 도씨에서 0도씨 밑에서. 0도씨 밑에는 우리 안 그려봤잖아. 그리고 여 위에 있는 선, 이거는 뭐냐? 물이 액체 상태, 물 상태로 있을 때 포화수증기량 곡선이고요. 밑에 거는 얼어있는 상태, 고체 상태일 때 포화수증기량 곡선이. 이게 달라요,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여기 맞죠? 물방울은 작아지고 얼음 조각은 커지는 이 부분의 공기를 지금 노란색 별표를 치면 이 공기는 이 포화수증기량 그래프에서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려나? 그럼 이 공기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물보다는 아래 있죠. 이 공기 자체가 물에 대해서 포화냐 불포화냐 가포화냐 따지면 아래에 있으니까 물에 대해서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얼음선을 보면 얼음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얼음 상태에서는 이 별표 공기는 과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 했었죠. 비커 가지고 부하, 불포화, 과포화 정의할 때 뭐라 했나? 불포화는 나가는 게 맞나 들어가는 게 맞나? 그렇죠? 나가는 게 많아서 증발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과포화는 들어가는 게 많죠. 그래서 응결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해결됩니까? 됐죠? 즉 여기 있는 공기는 여기 그래프 상에서 위치랑 같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불포화되어 있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물방울에서 자꾸 나가려 한다고 물 분자가. 그리고 얼음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 상에서 과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얼음 조각에 달라붙으면서 커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너무 어려우면 꼭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빙정설과 병합설 기본 과정. 맞죠? 그건 꼭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우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눈인데 우박은 좀 경우가 다르죠. 빙정설이든 병합설이든 간에 이게 좀 우박은 약간 예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박을 적어 볼까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우박 같은 경우는 비교해가 써줄까? CF 우박? 비교하라는 의미예요. CF comparison 우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물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져요. 커져서 맞죠? 산비가 되고 아니면 여수도 떨어질 수도 있고 맞죠? 떨어져요. 그러면 지구 바람은 항상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죠. 가끔씩 뭐냐 하면 아주 강하게 상승 기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확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어요. 그럼 이 떨어지던 물방울이 휙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죠. 얼어버려요. 얼고 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다시 물방울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뭡니까? 얼음 조각에 더 달라붙으면서 이 떨어지고 있던 물방울이 얼은 게 더 커집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무거우니까 또 아래로 떨어질 거고, 떨어진 다음에 또 상승기를 만나서 휙 들어가게 되면 다시 물 분자에서 빠져나온
물방울에서 빠져온 수증기들이 드르륵 달라붙으면서 또 커져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무거워서 또 상승기로 만나서 또 들어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얼음 조각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우박 단면을 잘라보면 그래서 양파 껍질 모양처럼 이런 모양이 보여요. 이게 우박을 형성하는 거죠. 우박은 떨어지다가 강한 상승기를 만나서 다시 들어가서 성장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지 기본 강수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강수 과정에서는 눈과 비만 있고 눈으로 내리는 것은 녹아서 찬비가 되고 비로 내리는 것은 점점 따뜻해서 따뜻한 비가 된다. 그리고 뭐 요 정도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보여. 시험 범위 끝났는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바빠서 안 할라 했는데 해달라 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보도록 하세요. 이만.